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이민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2 서사갈래 2의 소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5교시에 여러분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함께 읽고 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부정발문이죠?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않는 것은과 같은 부정발문을 자주 놓치고 나중에 채점하면서 못 봤다 하면서 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읽으면서 표시를 해줍시다. 그럼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아볼 건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왼쪽 5번째 줄에 보면 황수건이란 사람을 이날 저녁에 처음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일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이라는 서술은 이 지문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는 정답을 하나 골랐다고 그냥 넘어가면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가 왜 일치하는지 답을 찾아서 맞춰봐야 오답도 줄일 수 있고 공부가 됩니다. 1번 성북동에 대한 나의 인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네, 아까 보았던 왼쪽 위에 3번째 줄에 보면 황수건 때문이지만 여기도 정말 시골이로군 하면서 드러누는 장면을 찾을 수 있죠. 저번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서울은 성곽도시이기 때문에 사대문 바깥쪽은 예로부터 중인이나 평민들이 사는 곳이라고 진짜 서울로 보지 않았고 1936년 대경성 계획 때 경성이 사대문 바깥쪽으로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그제서야 편입이 되었죠. 쌤은 진짜 서울 사람은 아니었네요. 옷차림을 보고 황수건의 신분을 유추하는 장면은 어디 있을까요? 네, 지문 왼쪽 아래에서 15번째 줄을 보면 신문을 들고 있지만 합비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배달원이 아닌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비라는 것은 일본말인데 회사명, 로고 등이 크게 찍혀있는 옷이라고 했었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회사 유니폼인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4번에서 황수건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왼쪽 가라고 묶여있는 부분에서 중간쯤에 보면 황수건이 우둔하지만 자기와 같은 외지인에게 천진난만하고 순박한 시골의 정치를 돕게 해준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지문 오른쪽 부분 가장 마지막에도 보면 황수건이 헛소리를 해도 자신의 이름을 깍듯이 대는 모습을 통해 황수건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분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했던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었는데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참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마지막으로 왼쪽 지문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성북동에 이사 나온 지 대엿새 5-6일 정도 되었다고 하는 서술을 보니 5번 선택지의 서술도 적절해 보입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 건데요. 아까 보았던 왼쪽 지문의 가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가의 앞부분은 이른바 못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처든 시골이든 어디든 있지만 대처에서는 못 돌아다니니까 시골에서 눈에 많이 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뒷부분부터는 황수건이 우둔하지만 천진한 눈을 하고선 마을에 처음 들어서는 손님들에게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얘기하죠.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황수건 덕분에 이 성북동이라는 시골 마을에 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 가장 적절하죠. 1번의 회의감이나 4번의 안타까움, 5번의 책망 같은 것은 드러나지 않고요. 2번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가의 앞부분에서 대처라고 하는 사대문 안에 서울과 시골이 왜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름없다고 서술한 부분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을 보면 기억에서 미음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을 찾는 건데 니은의 손만 손님을 뜻하는 말로 서술자인 나를 지칭하는 말이고 나머지는 황수건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주어진 글을 읽고 황수건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황수건이 9시가 넘어서 당당하게 신문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재밌습니다. 아마 문맥상으로 보아하니 석간신문인 것 같은데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신문이 새벽에 일찍 나오는 조간신문보다 저녁쯤 나오는 석간신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석간신문이 보통 서울 지역에서는 대여섯 시 정도 되면 배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9시가 되었으면 거의 서너 시간은 늦게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신문 배달했다고 말하죠.
서술자가 오늘은 왜 늦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더니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참 이걸 보면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모자라고 둔하니 서술자가 오늘은 왜 늦었니? 라고 물어보는 말뜻도 못 알아듣고 또 얼마나 마음속에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서술자 말을 가볍게 씻고 자기 얘기를 꺼내는지 알죠? 어린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보면 어린애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걸 막 못 참고 내 말을 싹둑 잘라가면서 그런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황수건도 얼마나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면 황수건이라는 인물에 대해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을 보니 이야기의 주제가 거의 대여섯 개가 돼요. TMI의 TMT죠. 황수건을 읽으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1994년 LA에서 신문 배달부 생활을 할 때 결국 서술자가 그만 다른 집 가야 되지 않냐고 말리고 나서야 마지못해 말을 끊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서술자가 황수건의 얘기를 왜 좋아하는지 설명하는 부분도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황수건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뒤에 보면 평생의 소원이 신문원 배달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황수건의 순박하고 소박한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죠. 이렇게 글의 전반적으로 보이는 황수건의 모습을 정리해보자면 기역, 디귿, 리을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물론 많이 양보해서 신문 배달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이기적이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주어진 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서술자도 그것이 싫지 않고 그 행동이 황수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나타난 거로 생각한다면 이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5번 문제는 묶인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가 부분은 황수건이 석간신문을 돌려야 하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신문 배달하는 장면이고 나 부분은 황수건과 서술자인 나가 아무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나열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5번 문제의 선택지를 보니까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죠. 서술자가 어떻게 서술했다, 인물의 성격을 혹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드러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볼 때 어떻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형식, 내용 전달 방식을 살펴보면 됩니다. 죠. 6번을 볼게요. 소설에서 사용된 다양한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부정 발문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기억을 보면 9시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석간신문은 보통 5시에서 6시 사이에 배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늦은 시간이죠. 그 사실을 몰라도 집을 알고 오는데도 9시가 지나서야 라는 서술을 보면 아, 늦었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니은을 보면 노랑수건인데 황색, 노랑색 할 때 황자에다가 수건이 붙어서 노랑수건이래요. 근데 황수건은 노랑수건이라는 자신의 별명을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노랑통닭 마시는데 순살 3종 세트. 자,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틀린 서술이네요. 정답은 2번. 디귿에 보면 황수건을 보고 반편이라고 하는데 반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개를 나눈 절반을 말하는데 이게 속어로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이에요. 즉 나의 가족들은 황수건을 모자란 사람이라서 무시했다. 3번도 적절하죠. 리을을 보면 기상천외한 소재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꿩고기를 잘 먹냐? 아, 꿩고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94년 여름에 LA에 처음 갔을 때 꿩은 5, 6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가을이 되어야 살이 차올라서 맛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가을 하는 게 생각나는 게 또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 상의부터 있겠네요. 소와 말을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느냐? 이거 좀 궁금하네요. 일단 소는 뿔이 있으니까 소뿔에 들이받쳐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말은 뒷발로 차는 힘이 거의 소형 자동차가 시속 30-40km로 달려와서 받는 거랑 비슷하다니까 누가 이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황수건은 다양한 방면으로 기상천외한 주제를 가져오죠.
엉뚱한 성격을 보여준다. 적절한 서술입니다. 미음을 보면 방울인데 이 방울은 원배달이 차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황수건은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황수건은 이 부분에서도 시문사 옷을 입고 방울을 달고 다니는 원배달이 부럽다고 합니다. 황수건이 성취하고 싶은 원배달의 꿈을 상징하는 소재로 적절합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번에는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1번. 왼쪽 질문의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원배달이 되어서 들어온 사람은 황수건이 아니었습니다. 원배달이 되지 못한 것이고요.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2번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서술자인 나만 호의적으로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은 황수건을 반편 취급해왔던 거죠. 3번을 보면 중량 밑부분에서 사학관을 앉혀놓고 일본어 연습을 했다든가 색시가 도망갈 거라는 거짓말에 학교 종을 마구 쳐댔던 일화를 바탕으로 황수건이 모함을 받아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 때문에 쫓겨났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죠. 4번에서 황수건의 색시가 아직 집을 나갔다는 서술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고요. 5번을 보면 3번에서도 봤지만 중량 밑부분에 3, 4학교에 남겨놓고 나온 일화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어 개만 소개한다 이거죠. 저런 충격적인 사건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8번은 기억과 같이 행동한 황수건의 속마음을 유추해보는 문제입니다. 50분에 한 번 쳐야 하는 종을 20분에, 30분에 한 번씩 친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그 앞에 색시가 도망간다는 말을 제일 무서워하는 황수건에게 오늘 마을에 사는 색시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도망간다 라고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죠. 순박한 황수건은 자기 색시가 도망갈 거라 생각해서 놀랐고 그래서 종은 쳐야겠고 집은 빨리 가야겠고 하니까 얼른 쳐야 하는 종을 빨리 치고 가야겠다 하고 종을 막 땡겨친 거예요. 그럼 이 행동의 이유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9번은 서술자의 시점에 관한 서술형 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서 서술자의 위치를 정리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사갈래 2의 첫 시간에 공부했지만 참고로 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다는 전지적 작가 시점, 라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의 10번을 보겠습니다. 이 글의 서술자인 나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찾는 겁니다. 보면 어리숙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황수건을 계속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두는 인물이죠. 정답은 4번이 제일 적절하겠네요. 물질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었다면 황수건에게 선뜻 돈 3원을 주거나 포도값을 물어주지 않았을 거고요. 2번처럼 경계심이 많다면 낯선 황수건에게 마음을 열지도 못했겠죠. 3번과 같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서 흠씬 두들겨 맞을 때 무슨 상황인지 얼른 짐작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5번과 같이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황수건이 근데 이거 주고 간 거 맞나? 여하튼 포도를 곱씹으며 황수건의 정성을 되새겨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11번을 보면 기억부터 미음의 소재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찾는 문제인데요. 기억의 돈 3원은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 나의 애정이 드러나는 소재로 적절합니다. 왜냐면 1930년대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4만 정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보통 쌀이 한 포대에 평균 6만원 정도 하니까 지금 돈으로 한 가마니면 25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럼 3원이면 지금 돈으로 6만원. 6만원을 선뜻 가져가라 하고 준 거죠. 당시 서대문 바깥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30전 정도로 살았다고 하니까 3원이면 서대문 밖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의 10일치 품삯이었던 겁니다. 그런 돈을 선뜻 내주었으니 황수건이 얼마나 기뻤을 것이고 서술자인 나는 황수건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니은은 참의 세계인데요. 황수건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자기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고맙게 생각할 줄 아는 예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디귿은 포도인데 참외장사가 쫄딱 망한 황수건이 돈 3원을 갚지는 못하니까 미안해서 남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다가 서술자 나에게 갖다 줬죠. 그러다가 황수건이 쫓아온 포도주인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벙긋거리며 자존심 세운다고 포도를 대여섯 송이나 가져왔는데 그 앞에서 두들려 맞았으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리을은 달빛인데 우리 이 달밤이란 소설에서 달빛이 갖는 서정성에 대해 공부했었죠?
황수건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삼선학교 급사도 하고 보조 배달부도 하고 참외장사도 해봤는데 세상은 황수건이 모자란 반편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황수건을 짓밟고 무시해요. 그런 황수건이 그나마 친절하게 대해주던 서술자 나에게 돈 3원을 받은 것도 못 돌려주고 그 앞에서 두들겨 맞았으니 얼마나 세상 살기가 우울했겠습니까? 그런 황수건의 비극적인 삶을 보듬어주면서 깁을 깐 듯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황수건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달빛이 한다는 거죠. 마치 매운 엽떡 막 집어먹다가 매워 하면서 허니콤보 하나 딱 입에 물었을 때의 느낌이랄까? 정답은 4번이네요. 5번의 미음이 담배인데 이 담배는 위에서 말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황수건의 삶의 애환과 무게를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담배는 안 됩니다. 알죠? 인생에 도움되는 게 1도 없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12번 문제입니다. 이런 외적 증거가 주어지는 문제가 응용하기도 쉽고 수능에서 자주 어렵게 꼬아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문제는 주어진 외적 증거인 보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쭉 읽어보면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궁핍한 삶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임금 격차, 이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조선인 실업자와 거린, 그들이 점점 사대문 안쪽에서 밀려나 살았던 곳이 성북동과 같은 사대문 밖의 공간이었다. 즉,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성북동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게 밀려 가난하게 살아가던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소설의 내용을 이해해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황수건이 거주하는 곳은 성북동이니까 보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난한 조선인이었겠죠? 그리고 작품을 보면 뚜렷한 직업도 없이 이 직업 저 직업 전전하면서 서술자 나에게 겨우 돈 3원을 빌려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 미천도 없고 가난한 게 확실합니다. 2번, 그럼 이런 황수건의 삶은 보기를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조선인의 사회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겠구나. 충분히 타당한 추리입니다. 3번, 나는 서울 사대문 안에 살던 인물이 맞지만 결국 사대문 바깥 성북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확히 나가 어떤 상황인지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가난한 조선인들이 밀려나와서 살던 곳에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 또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기와집이 많은데 왜 여기 사냐고 작품 초반에 황수건이 핀잔 주는 장면 등을 통해서 나 역시 일본인에게 밀려난 인물이지 일제강점기에 잘 적응한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에서 황수건이 노래를 부르는데 일본어로 부르죠? 그냥 흥얼거리는 가요가 일본 가요라니. 보기의 설명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가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드러내는 소재가 됩니다. 5번에 보면 공간적 배경을 보기에서 설명하는 성북동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황수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일제강점기, 가난한 조선인들의 삶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1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태준의 달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사태로 또 개학이 미뤄져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늦춰져 아쉽지만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1-3 극갈래 2의 소단원 평가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